김창준 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건 약 3년 전. 가족의 권유로 초기에 발견하고 약물 및 운동 치료를 받으며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그건 화학공학 공부한 사람인데 저는 화학공학 공부했더니 이 화학공학 책이 많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게 하나서 해낸 게 전부 화학공학이에요. 저는 화학공학 공부했다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화학공학 이건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한번 실행을 딱 해버리면 뭐라도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진 사람. 좀 이렇게 좀 뭐라놓고 이빨이 좀 막 물어가면. 김창준 씨의 증상 중 하나는 반복.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직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데요. 3세 정도의 그 치매가 온 것 같는데 몰랐어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따로 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 은행에 이제 업력설이 다 됐는데 그 예금을 찾으러 혼자 반여동인데 동네를 혼자 나오셨대. 엄마가 한 2시쯤 돼가지고 동네에 그 은행에 가신데 안 온다고 이제 그 연락이 왔는 거라. 그래 식구들이 뭐 찾아다니도 어머니가 없더라고. 그 택시를 타고 아주 옛날에 이제 우리 시가가 온천장이라 우리 시어머니 친정이. 근데 거기를 찾아간다고 기사한테 이제 어디를 데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 변화가 돼가 그 동네가 없어졌잖아. 근데 기사님이 전화가 왔는 거라. 아, 그래 이런 분을 아느냐고.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왜 저는 이러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라. 아유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진짜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진짜 가족들 위하고 막 하면 딱 바른 생활을 사나이가 제 남편이지만은 몸무게가 빠지는지도 몰라서 하도 화를 내니까 초장기에는 뭐라 하면은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음식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도 막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막 화를 이제 자기가 조금 충격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 어머니에 이어 자신에게도 찾아온 치매. 하지만 7개월 만에 증상이 악화된 어머니와 달리 아직까지 상태를 유지하는 중인데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한몫한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편 4년 전 길을 자주 잃어버리면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서무웅 씨. 당시엔 약물과 운동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까진 약 처방만 받았는데요. 결과는 29점. 45점이 나온 김창준 씨보다 좋은 결과인데요. 같은 경도 인지장애지만 증상 정도가 조금 낫기 때문입니다. 올해 78세. 서무웅 씨의 낙은 텔레비전 보기입니다. 젊은 시절 해외 건설 현장을 누볐던 자신이지만 어느새 설 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그 일을 안 쳐주니까 내가 맨날 먹고 놀아도 되나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라. 그래 나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만나면 술을 자꾸 한 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못 찾아오는 거라. 그래서 막 절대 술 못 먹게 하고 내가 막 질색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잦아지더라고요. 단순히 건망증인 줄 알았지만 치매였던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해외에서 머리 한번 다친 적이 있어. 머리 다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뭐 넓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부 살아가지고 죽는다 하고 했는데 그 일주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또 그냥 기고 하락하는 거. 내 고집에 막 그대로 또 1년 다 치우고 나하고 3년 동안 있었거든. 아픈 남편에 대한 아내의 걱정은 밤에도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알았어. 드시는 약들이 뭐예요? 하나는 수면제고 하나는 잠유도제. 잠유도제? 수면유도제. 이걸 안 먹고 나면 자꾸 꿈을 막 꾸게 되고 막 저쪽 있는 사람 혀꼬지 하는 거. 손짓 발짓 해대고 헛소리 해대고. 침대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 꼭 이불을 깔아둔다는데요. 수면장애는 치매 원인 중 하나.
약물 치료는 꾸준히 병행 중입니다. 내가 자꾸 전화를 건다. 할아버지 지금 밥 줬었고 빨리 일하러 가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자꾸 근데 그런 기억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그런 게 제일 걱정돼요. 경로당 일로 나가야 하는 아내는 집에 있는 남편이 늘 걱정되는데요. 서무웅 씨의 우울증 때문이기도 합니다. 허무하게 큰 기대감도 없이 막 의미하게 하루 보내려 하는 게 그게 좀 지루한 감이 드는 게야. 뭔가 해야 되는데 어디 할 게 없어지는 게 전부 이제 이게 나이라고 시기질 않는 게라 그게 이제 실망이지. 지 늙은 줄 모르고. 그래. 지금 어떨 때 참 나가보고 나면 혼자 텔레비 보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하루 100m도 안 걷지 싶은 게라 그랬더니. 그래, 그게, 이게 감옥 생활 한 가지라. 너무 대화가 없고, 혼자 공상만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움직거리지. 생각은 그래 하면서도 아움직거리지. 우울감이 이제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점수가 15점 만점에 12점 정도 나왔는데 수면병이 있으니까 보호자분이 이제 또 빨리 또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인지 기능도 뚜렷하게 떨어져 있고. 드디어 시작된 3개월의 여정. 매주 1회씩 병원에서 진행하는 복합운동요법은 두 분에게 맞춰 조금씩 단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가이한테 뭐가 있는데? 지는 거. 네. 지는 거. 지는 거 이게 맞는데. 보재기 내신데. 대자로. 몸 대자로. 이게 지는 거. 이게 지는 겁니까? 그 가위를 팍 잘라야 될 거예요. 이 가위가 없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자른다. 이거 선생님만 지하니까 있으니. 그게 저는 운동이뿐 아니고 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각하겠어요. 요 운동. 요런 운동은 잘 안 하죠. 산을 많이 다니시니까. 익숙치 않지만 해보는 몸 가위바위보. 머리와 몸을 함께 쓰는 인지기능 향상법인데요. 바위를 할 땐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려주면 하지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텝박스를 비롯해 모든 운동은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허리를 곧게 펴고 11자 걸음으로 무너진 몸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사다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평상시 속도로, 익숙해지면 조금 빠르게 걷는 게 좋은데요. 발 딛는 순서와 사이사이 박수치는 순서를 달리해 뇌를 자극하는 복합 운동요법입니다. 다 하실 줄 알겠어요? 할 줄 알겠어요? 잘하면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세월이 영화 많아졌지. 조금씩 복잡해지는 프로그램이지만 각 사례자의 일상 습관과 신체 활동량을 참조해 진행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고안된 곳도 많습니다. 특히 발가락을 활용한 운동은 감각을 자극하고 보행 균형 기능을 향상시켜 낙상이나 하지 정맥류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어느새 6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처음보다 9점이나 인지기능 점수가 좋아진 서무웅 씨. 이 서몽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실제로 운동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 혹은 인지를 복합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간 평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복합 운동 과제들이 실제 신체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인지력도 향상시키면서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운동 점수하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일일까요? 김창준님 같은 경우는 45점에서 49점으로 4점이 안 좋아졌어요. 복합운동요법 전보다 안 좋아진 겁니다. 서무웅 씨에 비해 인지장애 정도가 좋지 않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인지 기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한 분은 또 변하지 않은 것은 저희 이제 신체 기능에 대한 차이, 프로그램에 참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김창준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습관이 좀 있으신 분이었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 증세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좀 동요를 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운동이뿐 아니고 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강했어요. 요 운동. 요 운동은 잘 안 하죠. 산을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 학생은 선생님 앉아서. 말을 안 들어.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이러면 이렇게 많아요. 마음처럼 잘 안 되는 본인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둘의 박수라. 이 헷갈리네. 자, 다시 해볼게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고 증가폭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김창준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을 잘 즐겁게 적용할 수 있는 인지 과제를 더 추가하고 서몽님은 그대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보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에 힘을 더해주는 개인 맞춤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다시 찾은 부산에서 만난 김창준 씨. 갑자기 양말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뇌 운동 준비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뇌 운동은 저는 이제 아니 그 당신 생각하지 말고 화학 공부할 때하고 틀리고 학생하고 틀리고 지금은 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저 계속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틀리잖아. 틀린다. 이쪽 하나, 둘, 셋. 셋하게 이렇게. 셋하게 붙이는. 알겠어요. 제가 할게 합니다. 하나, 둘. 집에서의 치료 파트너는 아내입니다. 오케이. 병원을 오가며 복합 운동요법을 함께 배운 까닭에 더없이 든든한 응원군인 셈이죠. 6, 짝. 둘은 오지 말라. 좀 춤추나. 성동을 나는 못 추는 사람 아니가. 3만 내 댕겼지. 미친 게 이거는. 습동이 안 되는 게. 습동만 딱 되면요.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 1, 2, 3이 있잖아요. 그지? 1, 2, 3만 딱 돼버리면 돌아가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잘 안 되는 게. 내친 김에 발가락 운동까지 해보는데요. 그래. 잘하시네. 혼자보다 둘이 즐거운 치료 시간입니다. 한편 우울증으로 집에만 있곤 했던 서무웅 씨가 어디론가 들어섭니다. 아파트 경로당. 그간 아내의 권유에도 찾지 않았던 곳인데요. 아버님 평소에 말 잘 들으세요? 예? 평소에? 좀 안 듣는 편이지. 큰일 났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즉각 움직이는데. 아니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고집부터이거든. 그건 아저씨 자시고 이거 있는 거 안 돼서 그거 다 하루 밥 3끼 얻어 먹는 거. 그거만 더 돼요. 그거만 더. 하도 밥만 그냥 밥을 이 얻어먹는 거 최공기라 그게. 할머니들과의 어울림이 어색해서 피했다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간의 치료 영향이 있는 걸까요? 드디어 3개월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부터 선선해진 가을까지 짧지만 쉽지 않았던 기간이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한 달 더 있다고 생각. 뭐 자신감이 좀 있으십니까? 선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뭐라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별대로 때려보라 하는 식으로. 긴장되긴 김창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받고 또 뭐 이렇게 들은 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 하고 생각하죠. 저 뭐 오는 대로 오고 가는 대로 간다니까. 저 뭐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단어 회상과 단어 지연 회상 등 4개의 항목이 나아진 서무웅 씨. 기억력과 더불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 능력이 향상된 겁니다. 서무웅님 같은 경우는 9점 정도면 상당히 이제 향상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울 점수가 이제 서무웅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12점으로 정상 범위에서 상당히 높았는데 12주 지났을 때는 3점 정도로 거의 정상 우울 증상이 없는 상태로 좋아진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간평가 때 오히려 안 좋아졌던 김창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기 평가 대비 단어 회상과 명령 항목에서 각각 1점씩 향상된 결과 집중력과 기억력, 이해력이 좋아진 건데요. 중간 평가 때의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김창준 아버님은 원래 이제 평균치에 가까운 신체 활동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량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홈엑사일 권장하는 그런 것도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분 다 그 깊은 수면이라고 합니다. 신체 활동량과 수면도 관련이 있고 수면 중에서도 깊은 수면은 치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요인인데 깊은 수면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지 예비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그분한테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수면 장애는 김창준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잠을 되게 깊게 주무시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는 좀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냥 잠은요, 밤하면 푹 잡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좀 불안해.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그걸 모르지. 어머님이 아시죠? 예, 굉장히 불안하고. 수면 장애도 개선한 이번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두 사람에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운동 처방하는 거 있잖아. 그래. 그 집에서 내하고 당신하고 둘이서 요 생태공원에서도 운동하는 거. 보이고 어제도 갔다 오고 박수, 산을 갔다 오고 뭐 이런 건 박수고 그런 거 그게 좋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안 합니까? 열심히 해서. 예.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